캐나다의 세계유산 암각화, 돌의 싱글 레딩건스톤 아이시네이페. 레딩건스톤 아이시네이페는 캐나다 그레이트 플레이스 북쪽 가장자리 혼합 초원 지역의 신성한 장소입니다. 밀크강 계곡과 여러 커리 짚고 좁은 계곡은 이 문화적 경관의 지형을 지배하며 그 지질학적 특징에는 침식으로 조각된 장엄한 형태의 호두 침식 작용으로 형성된 독특한 모양의 암석 기둥과 집중되어 있습니다. 블랙풋 부족 지가이지다비엔 사암벽과 풍경에 영혼의 메시지를 담은 조각과 그림을 남겼습니다. 이 풍경은 블랙풋 사람들에게 신성한 것으로 여겨지며 수세기 전의 전통은 오늘날 다양한 의식과 장소에 대한 존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유산은 세 가지 구성 요소, 즉 주요 구성 요소인 아이시네이페와 약 10km 떨어진 하프너 콜리 및 퍼버티 락에 위치하며 수천 개의 암각화 이미지가 현존합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고고학적 유물은 기원전 4500년에서 3500년 사이의 기간과 유럽인과의 접촉 기간을 포함합니다. 암각화는 수천 년 동안 계곡에서 만들었으며 대부분의 이미지는 접촉 이전 후기와 접촉 이후 초기 1000년 전부터 19세기 중반까지의 것으로 가장 오래된 예술은 기원전 3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유산은 세계유산 등재 기준 OUV의 3번에 해당함을 인정받았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레딩건스톤 아이시네이파의 신성한 풍경과 암각화는 블랙풋 사람들의 살아있는 문화적 전통에 대한 탁월한 증거를 제공합니다. 블랙풋의 신념에 따르면 영적인 힘이 지구에 살고 있으며 이 유산의 풍경과 암각화의 특징은 이 전통과의 유형적이고 심오하며 영구적인 연결을 반영합니다. 높은 초원이 있는 신성한 계곡의 경관은 또한 신성한 특성에 기여하고 전통적인 문화적 관행에 영향을 미칩니다. 유산의 완전성,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표현하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는 문화적으로 중요한 지형의 포괄적인 표현, 레딩건스톤 아이시네이페에서 기록된 두 가지 주요 암각화, 전통의 모든 특징, 그리고 신성한 특성에 기여하는 경관을 포함하여 유산 경계 내에 포함됩니다. 레딩건스톤 아이시네이파의 유형 및 무형 속성은 오늘날 블랙풋 사람들의 문화적, 영적 맥락에 계속 통합되어 있습니다. 제한된 접근 구역 또는 고고학 보호 구역의 중심부에 위치한 로데오 경기장은 유산의 완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거하고 이전해야 합니다. 진정성, 형태와 개념, 재료와 내용, 위치와 환경, 사용과 기능, 전통, 정신 및 인상의 진정성은 잘 확립되어 있으며 많은 양의 전통적, 민족지적 및 고고학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암각화의 형태와 개념의 진정성은 그 주제, 형식적 및 양식적 특성, 그리고 원주민의 잘 기록된 전통에 해당하는 그림, 관습과 주제에 의해 입증됩니다. 풍경의 특성은 온전하고 진정하며 유럽 정착 이후 거의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고고학적 발굴과 목록은 원주민에 의한 유산의 정착 및 사용의 초기 날짜를 보여주었습니다. 블랙풋 사람들에 의한 유산의 지속적인 전통적 중요성과 의식적 사용은 무형적 가치, 위치 및 환경의 진정성을 증명합니다. 지금부터는 사진으로 레딩건스톤 아이시네이페를 둘러보시겠습니다. 주산이 위치한 아름다운 자연, 암각화를 남긴 블랙풋 쪽의 후예들. 레딩건스톤과 같은 장소는 단순한 성지가 아니라 이 땅의 일부로서 우리 존재의 역사입니다. 불과 딛고 서 있는 모든 땅은 신성하지만 레딩건스톤과 같은 곳은 우리 민족에게 중요한 역사적 장소입니다. 이곳이 유산으로 지정됨으로써 전 세계 사람들이 블랙풋 사람들이 유럽인과 접촉하기 이전부터 존재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프랭크 위슬헤드, 케인의 장로, 유산의 위치, 캐나다의 남서부에 위치합니다. 레딩건스톤 아이시네이파의 구성 요소를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세 가지 구성 요소 레딩건스톤 아이시네이페는 크게 세 개의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이시네이페의 주요 구성 요소 지도 중앙에 붉은색 경계로 표시된 가장 큰 영역입니다. 이곳에 암각화가 집중되어 있으며 블랙풋 사람들에게 가장 신성한 장소입니다. 해플커위 지도 왼쪽 상단에 녹색 사각형으로 표시된 지역입니다. 퍼버티 락 지도 왼쪽 상단에 녹색 사각형으로 표시된 지역입니다. 경계 붉은색 선은 유산으로 지정된 영역의 경계를 나타냅니다. 녹색 선은 유산의 완충구역 버퍼 존으로 레딩건스톤 주립공원의 경계와 일치합니다. 도로 포장도로는 검은색 실선으로, 비포장도로는 검은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밀크 강며 그레벌 지도 상단을 가로지른 강으로 이 지역의 중요한 지리적 특징입니다. 이 지도는 전통적인 블랙풋 영토를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지도에는 블랙풋 부족에게 중요한 여러 신성한 장소와 지명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도 중앙에 갈색으로 표시된 영역이 전통적인 블랙풋 영토입니다. 현재의 캐나다 엘버타, 서스케처원, 미국 몬태나 일부를 포함하는 넓은 지역입니다. 지도에는 블랙풋 사람들에게 신성한 의미를 지닌 다양한 장소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각 장소는 블랙풋 언어로 표기되어 있으며 영어 이름도 함께 표시된 경우도 있습니다. 산, 강, 언덕 등 블랙풋 영토의 주요 지형지물들이 블랙풋 언어와 영어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블랙풋 부족은 캐나다와 미국에 걸쳐 거주하는 북미 원주민 부족입니다. 이들은 전통적으로 유목 생활을 하며 버팔로 사냥을 통해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블랙풋 부족은 독특한 문화와 언어를 가지고 있으며 자연과 깊은 영적 연결을 갖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레딩건스톤 아이시네이페의 지역의 지질 단면도입니다. 물은 사암층인 상부 버젤층이 침식되어 후두가 형성되었습니다. 단단한 사암층인 하부 버젤층에 암각화가 그려져 있어 오랜 시간 동안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후두 어크롭스와 사암 절벽이 밀크 강 계곡을 따라 늘어서 있다.
구도와카 도지 시치 언덕으로 둘러싸인 신성하고 아름다운 풍경. 이 표는 라이딩 건스톤 아이시네이프에서 발견되는 암각화 중 사람 인간 형상을 묘사한 모티프들을 분류하고 설명하는 표입니다. 방패를 든 전사 몸 앞에 큰 방패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방패에는 다양한 무늬가 그려져 있습니다. 머리 장식, 지팡이, 창 등을 함께 묘사하기도 합니다. V자 목 인간 어깨 부분이 V자 모양으로 파인 것이 특징입니다. 팔을 옆으로 벌리고 위쪽으로 구부린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기, 내장기관, 생명선 등의 해부학적 특징을 추하여 묘사하기도 합니다. 직사각형 몸통 인간 몸통이 직사각형이고 팔다리는 짧은 선으로 표현됩니다. 머리는 점이나 T자 모양입니다. 해부학적 세부 묘사는 거의 없으며 옷이나 머리 장식도 드뭅니다. 종종 총을 들고 있거나 말을 타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삼각형 몸통 인간 몸통이 역삼각형이고 머리는 막대 끝의 점이나 T자 모양으로 표현됩니다. 팔은 몸통의 연장선으로 그려지거나 팔꿈치에서 굽어진 모습입니다. 해부학적 세부 묘사는 거의 없으며 옷이나 머리 장식도 드뭅니다. 사실적인 인간 19세기 후반에 유행한 사실적인 스타일로 그려진 인간 형상입니다. 유럽 미술의 영향을 받았지만 전통적인 암각화의 형태, 자세, 구성 등의 특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표는 라이딩 건스톤 아이시네이프에서 발견되는 암각화 중 동물 형상을 묘사한 모티프들을 분류하고 설명하는 표입니다. 배 모양 동물 몸통이 배 모양이나 초승달 모양으로 표현됩니다. 사냥, 사슴, 영양 등이 자주 등장하며 스컹크, 새, 들소 등도 묘사됩니다. 해부학적 세부 묘사는 도직적으로 표현되며 사실성은 강조되지 않습니다. 대부 장기 갈비뼈, 심장, 신장, 생명선 등을 묘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숙한 스타일의 말 접촉 이후 시대에 제작된 말그림으로 매우 도식적인 표현이 특징입니다. 몸통은 유려한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리와 머리는 단순한 선으로 표현됩니다. 종종 사람이 말을 타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지며 안장이나 낙인과 같은 세부 묘사가 추가되기도 합니다. 자연주의적인 동물의 실제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모티프입니다. 발굽, 발목, 위, 꼬리 등의 세부적인 특징까지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어 동물의 종류를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들소, 엘크 등 다양한 동물들이 자연주의적인 스타일로 그려져 있습니다. 신성한 존재 자연적인 동물의 초자연적인 세부 묘사를 추가하여 신성한 존재를 표현한 모티프입니다. 가장 흔한 예는 썬더버드로 민족지학적 기록과 비교하여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 표는 라이딩 건스톤 아이시네이프에서 발견되는 암각화 중 물질 문화를 묘사한 모티프들을 분류하고 설명하는 표입니다. 방패 시어. 큰 몸통 방패는 주로 접촉이던 시대에, 작은 기마용 방패는 접촉 이후 시대에 제작되었습니다. 동물이나 사람 그림으로 장식된 방패도 있습니다. 머리 장식, 헤드레스. 다양한 형태의 머리 장식이 묘사되어 있으며 일부는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깃털이나 뿔로 장식된 머리 장식, 블랙풋 전통 머리 장식, 시우족 스타일의 긴 깃털 머리 장식 등이 있습니다. 무기, 웨폰, 창, 활과 화살, 칼, 총 등 다양한 무기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접촉 이전 시대의 무기는 화려하게 장식된 경우가 많았지만 접촉 이후 시대의 무기는 단순한 형태를 띠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식용 물건, ceremonial objects, 깃털 장식 지팡이, 갈퀴 모양의 물건, 활창, 약굴레, 약구러미, 머리가죽 등 다양한 의식용 물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TP, 테페. 두 개의 교차된 막대기로 단순하게 표현된 TP부터 연기 구멍, 말뚝, TP문까지 묘사된 정교한 TP까지 다양합니다. 피는 단독으로, 작은 무리로, 또는 캠프 서클 형태로 그려집니다. 진마차, 트래버에. 두 개의 교차된 선으로 표현되며 때로는 가로대가 추가되기도 합니다. 말이 끄는 진마차가 일반적이며 개가 끄는 진마차는 묘사된 예가 없습니다. 말 장비, 홀스택, 안장, 고삐, 굴레 등이 묘사되어 있으며 일부 말은 갈기와 꼬리에 깃털을 달고 있습니다. 장식된 고삐에는 매달린 머리가죽이나 깃털이 표현되어 있으며 전쟁 약굴레도 있습니다. 유럽 물건, European objects. 마차와 건물이 가끔씩 등장합니다. 교수형 장면이란 암각화에는 교수대에 매달린 사람, 깃대에 매달린 사람, 마차, 여러 건물 등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표는 라이딩 건스톤 아이시네이프에서 발견되는 암각화의 구성 방식을 분류하고 설명하는 표입니다. 고립형, isolated. 하나의 그림만 섬세하게 표현하고 움직임이나 행동을 거의 묘사하지 않습니다. 원근법이나 배경을 사용하지 않으며 자연적인 균열이나 다른 특징에 따라 그림을 배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치형, juxtapose. 여러 그림을 느슨하게 연결하여 배치합니다. 그림의 크기와 모양이 다양하며 직접적인 상호작용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유사한 시대, 주제, 형태, 기법으로 제작된 그림들을 가까이 배치하여 의미론적 또는 상징적 관계를 암시합니다. 원근법이나 배경을 사용하지 않으며 자연적인 균열이나 다른 특징에 따라 그림을 배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거형, 차올레. 동일하거나 유사한 그림을 반복적으로 배열합니다. 사람, 말, 무기 등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림의 크기와 모양이 거의 동일하며 상호작용이나 움직임을 묘사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말은 단순하고 정적인 형태로 표현되며 가끔씩 수평선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물건과 무기는 일반적으로 똑바로 세워진 자세로 묘사됩니다. 애니메이션 통합형, animated integrated. 여러 사람, 동물, 물건들이 활동이나 사건에 참여하는 역동적인 장면을 묘사합니다. 단순한 두 인물 장면부터 수백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 복잡한 장면까지 다양합니다.
모든 애니메이션 통합형 구성의 핵심 특징은 행동과 상호작용을 묘사한다는 것입니다. 말습경, 전투, 개인 전투 후 계산, 사냥, 성행위, 교수형 장면, 기타 집단 모임 등이 자주 묘사됩니다. 일부 애니메이션 장면은 정교한 그림 기법을 사용하여 움직임과 행동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그림은 1875년경 캐나다 엘버타 남부에 있던 블랙풋 캠프를 묘사한 스케치입니다. 부서 기마 경찰인 WMP의 리처드 베링턴 네빗이 그린 것으로 당시 블랙풋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그림 중앙에는 여러 개의 TP-1 보령 천막가 세워져 있습니다. 블랙풋 사람들은 말을 중요한 교통수단이자 사냥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림에서도 여러 마리의 말이 등장하며 사람들은 말을 타고 이동하거나 짐을 운반합니다. 블랙풋 사람들은 개를 사냥이나 경비에 활용했습니다. 그림을 통해 당시 블랙풋 사람들의 의복, 도구, 주거 형태, 사회 구조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라이딩 건스톤 아이시네이파에 있는 강둑에서 발견된 고고학 유적지를 보여줍니다. 라이딩 건스톤 아이시네이파에서 발굴된 화살촉 프로젝타일 포인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발굴되는 화살촉과도 비슷한데요. 방패를 든 전사의 암각화를 보여줍니다. 왼쪽에는 원형 방패를 든 전사가, 오른쪽에는 십자 모양의 방패를 든 전사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각 전사의 방패에는 독특한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왼쪽 전사의 방패에는 기하학적인 무늬가, 오른쪽 전사의 방패에는 십자 모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문양은 각 전사의 신분이나 소속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전사들의 손에는 창이나 곤봉으로 추정되는 무기가 들려 있습니다. 왼쪽 전사는 머리에 깃털 장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전사의 지위나 용맹함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라이딩 건스톤 아이시네이파에서 발견된 암각화 중 가장 복잡하고 흥미로운 작품 중 하나인 전투 장면, The Battle Scene을 보여줍니다. 약 200개의 그림, 세부적인 상호작용, 다양한 그림 문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 전사들이 말을 타고 왈, 창, 총 등의 무기로 싸우는 모습이 역동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람, 말, 개, 새, TP, 방패, 무기 등 다양한 요소들이 등장합니다. 이 암각화는 1866년에 일어난 언덕 위로의 후퇴 전투를 묘사한 것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높습니다. 언덕 위로의 후퇴 전투는 블랙풋 부독이 크리 부독의 공격을 받아 언덕 위로 후퇴하면서 벌어진 전투입니다. 아이시네이파의 스타일의 V자, 목인간 모티프를 보여줍니다. 라이딩 건스톤 아이시네이파에서 발견된 암각화는 크게 두 가지 스타일로 나뉜데 그중 하나가 아이시네이파의 스타일입니다. 이 스타일은 주로 단순하고 기하학적인 형태로 인물을 표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몸통은 길쭉한 직사각형으로 팔과 다리는 짧은 선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머리는 원이나 타원형으로 그려지고 목 부분은 V자 모양으로 파여 있습니다. V자 모옥인간 모티프는 아이시네이파의 스타일에서 자주 나타나는 모티프 중 하나입니다. V자 모양의 목은 이 스타일의 암각화를 구별하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 모티프의 의미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블랙풋 사람들의 심화나 종교적 믿음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사진 속 암각화는 두 명의 인간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왼쪽 인물은 오른손을 들고 있는 모습이고 오른쪽 인물은 양손을 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인물 모두 V자 모양의 목을 가지고 있으며 몸통과 팔다리는 단순한 선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블랙풋 사람들은 유럽인 탐험가와 정착민들이 이 지역에 도착하기 수십 년 전부터 말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럽인과의 접촉 이전에 이미 뛰어난 기마 민족이었습니다. 말 그림의 윤곽선 안쪽에 붉은색 안료가 칠해져 있습니다. 이는 암각화 제작 당시 사용된 색상을 보여줍니다. 위쪽 암각화는 말을 탄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왼쪽 사람은 창을 들고 오른쪽 사람을 공격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사람은 방패를 들고 방어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아래쪽 암각화는 여러 사람과 말이 등장하는 복잡한 장면입니다. 두 사람이 싸우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북미에서 가장 큰 썬더버드 암각화입니다. 붉은색 안료로 그려져 있으며 날개를 펼친 썬더버드의 모습을 역동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썬더버드는 북미 원주민 신화에서 중요한 존재로 천둥, 번개, 비를 관장하는 강력한 영적 존재입니다. 엘크는 북미 지역에 서식하는 큰 사슴의 일종으로 블랙풋 사람들에게 중요한 동물이었습니다. 엘크는 식량 차원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화와 정신 세계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 암각화는 엘크의 형태와 특징을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엘크의 뿔, 몸통, 다리 등이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으며 근육의 움직임까지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섬세하고 자연주의적인 표현은 라이딩 건스톤 아이시네이파의 다른 암각화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스타일입니다. 이 그림은 암각화 연구에서 암각화 모티프를 이용한 상대 연대 측정에 좋은 예시를 보여줍니다. 암각화에 그려진 특정 물건이나 도구의 등장 시기를 통해 암각화의 제작 시기를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큰 몸통 방패가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민족지학적, 역사적 증거에 따르면 북부 그레이트 플레인스 지역의 많은 부족들이 접촉이던 시대 후기에 큰 몸통 방패를 사용했습니다. 유타주 남부 중부에서 발견된 고고학적 표본은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약 1500년경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방패들은 라이딩 건스톤 아이시네이파의 암각화에 그려진 방패를 든 전사 모티프의 방패와 유사한 기하학적 무늬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1730년경 말이 이 지역에 도입되면서 큰 몸통 방패는 말을 타고 사용하기 불편했기 때문에 작은 기마용 방패로 대체되었습니다. 따라서 큰 몸통 방패를 든
전사 모티프가 그려진 암각화는 말이 도입되기 이전인 접촉이던 시대 후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방패를 든 전사들이 전투하는 장면을 묘사한 암각화입니다. 전사들이 큰 몸통 방패를 들고 있으며 방패에는 다양한 무늬가 그려져 있습니다. 차에는 깃털 장식이 달려 있습니다. 이 그림은 유럽인들과의 전투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총, 활, 검으로 무장한 전사들이 말을 탄 전사들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림에 등장하는 총은 유럽인들과의 접촉 이후 블랙푸 사람들에게 도입된 무기입니다. 따라서 이 암각화는 접촉 이후 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말을 탄 전사들과 도보 전사들이 서로 싸우는 모습이 역동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 인물과 동물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애니메이션 통합 형상을 보여줍니다. 1924년에 Bird Rattle이라는 블랙풋 장로가 자동차를 새긴 것입니다. 블랙풋 사람들이 20세기 초 자동차와 같은 새로운 기술을 접하면서 겪었던 문화적 변화를 반영합니다. 평원 전기 플레인즈 베어그래픽 양식으로 그려진 말을 타고 들소를 사냥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평원 전기 양식은 북미 평원 지역 원주민들의 암각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양식입니다. 인물과 동물의 행동이나 사건을 서술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그림처럼 말을 타고 들소를 사냥하는 장면, 전투 장면, 춤추는 장면 등 다양한 주제를 표현합니다. 기수는 활과 창으로 무장하고 있으며 들소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들소는 기수들을 피해 달하는 모습입니다. 유럽인들과 접촉하기 이전 시대의 의식 장면, 방패를 든 전사와 직사각형 몸통 인간들이 등장하며 일부는 머리 장식을 쓰고 있습니다. 일부 인물들은 머리에 깃털이나 뿔 등으로 장식된 머리 장식을 쓰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사회적 지위나 의식에서의 역할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평원 의뢰 플레인스 세레모니어 구성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왼쪽엔 방패를 든 전사 2명이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방패에는 X자 모양의 무늬가 그려져 있으며 붉은색 안료로 강조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인간 형상이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팔 벌리고 다리를 넓게 벌린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림의 배경에는 여러 개의 선과 점들이 그어져 있습니다. 방패를 든 전사들은 의식의 중요한 참여자이거나 의식을 주관하는 역할을 했을 수 있습니다. 웨딩 건스톤 아이시네이파의 암각화 중 가장 오래된 유형으로 알려진 인 조조팩 전통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인 조조팩 전통은 암각화 전체를 쪼아서 만든 기법을 사용합니다. 주로 동물 형상을 묘사하며 사람 형상은 드물게 나타납니다. 그림의 윤곽선을 따라 작은 점들을 찍어 표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른 암각화 전통에 비해 단순하고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사람, 들소, 말 등 동물, 기하학적 무늬 등 다양한 모티프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왼쪽에는 인조조팩 전통으로 추정되는 쪼아서 만든 동물 그림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아이시네이파의 스타일의 V자 목인간과 유사한 형태의 인물이 보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스타일의 그림들이 섞여 있는 것으로 보아 여러 시대에 걸쳐 암각화가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